네, 안녕하세요. 12월 달에 오늘 처음 올리죠. 앞으로 10년 이내 암호화폐 업계에서 존재할 암호화폐는, 코인은, 파이코인을 중심으로 4개 혹은 5개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냥 제가 어그로 끌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파이코인을 그래도 몇 년간 지켜보면서 얘네들 하는 것이 참 맞다. 지금 여기 이제 니콜라스 박사하고 옆에 있는 게 이제 제가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구글에서 했더니 나온 화면 중에 블록체인을 가장 잘 표현하고 이런 거죠. 이렇게 돼 있는 이거 블록체인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광자, 빛의 입자로 돼 있는 거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깊은 깊은 명상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렇게 빛의 입자로 보이고 그것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죠. 좀 큰 블럭도 있고 작은 블럭도 있지만 전부 이렇게 되죠. 이거는 뭐 모든 게 빛의 입자로 되어 있으니까 빅뱅 하면서 전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이제 블록체인이다. 그럼 제가 요거를 제가 잘못했구나. 이거 왜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저기 심슨 씨 가족들을 할 때 프랭크 정말 파이코인과 관련 있는 코인은 심슨은 뭐 이거다라고 어떤 분이 이 사람이 프랭크 교수죠. 그래서 이제 심슨 씨 딸이 이제 프랭크 교수한테 놀러 왔다가 이 아줌마 누구예요? 그래서 돈 안 되는 여자야. 사무실을 같이 쓰지. 그냥 인문학 교수거든. 신경 쓰지 마. 저 사람 돈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프랭크 코인이 성공을 해가지고 아주 새로운 이제 재벌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인가 뭐 누가 쟤는 어떻게 부자가 됐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여인의 인문학적인 도움을 받는 거죠. 이 인문학이라는 거 뭐 저도 간혹 주로 이제 헤겔 얘기, 칸트 얘기 뭐 이런 거 많이 하지만 이 영상을 제가 이거를 한번 봤어요. 캘리포니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제 깨어나잖아요. 이제 많이 그 다음엔 도무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인공지능, 암호화폐, 뭐 이런 블록체인 이런 거랑 연결시켜서 어, 여기서 이제 팀에서 낸 거예요. 한 개인이 낸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생각하던 바와 너무나 유사하고 저한테 도움이 많이 돼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 있잖아요. 요즘 이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블록체인으로 막 떼부자 된 것 같이 나오죠. 이렇게 포브스에서도 나오고 스트레티지사 회장이죠.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내리는데 이 사람 뭐 떼부자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뭐 지금 계속 이제 이게 2020년부터 이 사람이 샀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파이코인 사지 마십시오. 사실라면 적립식으로 사십시오.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를 때 이렇게 샀어요. 오를 때 사서 마치 뭐 굉장히 부자 된 것 같지만 이 사람 평균 매입 단가가 7만 4천 불이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거기서 MSCI에서 이제 야, 너네 기술 기업이야, 펀드 회사야. 지금 그러는데 너무 이 사람 하는 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MSCI에서 그러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한 30% 가격 내리니까 자기네 자사주를 팔더라고요. 자사주를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을 더 사더라고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기업하는 사람은 자기 회사 주식을 사야 되는데 자기 회사 주식을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산다.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거죠. 세상을 너무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이 뭐
글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뭐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고 저보다 훨씬 부자고 그렇겠지만, 그리고 비트코인이 다시 오를 수도 있지만 이 사람 정말 세상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여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그냥 우리 뭐 고등학교 때 뭐 그냥 어디서 들어보긴 했죠. 이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현대 문명과 기술이 산업혁명 이후에 막 발달하면서, 산업혁명이 되니까 농부들이 참 피곤해졌죠. 인간의 노동을 어쩌고,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가 생기니까 또 이게 또 능력 없는 사람이 피곤해지고, 또 공산주의가 생겨도 또 뭐가 피곤해지고, 뭐 콜럼버스에 발견하니까 막 여러 사람이 죽고 죽이고 완전히 막 아프리카와 남미 뭐 이런 다 작살나고, 한국도 그런 거를 좀 겪었고, 그러니까 무엇을 하건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는데, 이거를 이제 지금 인공지능 시대와 블록체인 시대에 맞춰서 캘리포니아 러닝 리소스 네트워크라는 데서 뭐 파이의 창업자들도 여기와 관련이 있겠죠. 이 정도 연구할 때면 이거 보고 나서 이제 하는 건데, 이런 고민들을 이제 예전에는 뭐 임마누엘 칸트 그러면 뭐 저희야 뭐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나 나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한 그 어떤 초월적인 이상주의, 사람들의 인식,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인식하는 게 그런 한계가 있다. 근데 이런 게 뭐냐면 인공지능에도 똑같이 있다. 인공지능도 지금 서로 성능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시스템 내에서도 인지가 편향적이라는 거죠. 가령 MBC 보는 사람은 MBC만 봐요. TV조선 보는 사람은 TV조선만 봐요. 같은 뉴스래도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게 많았죠. 인공지능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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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수밖에 없는 정보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지 편향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도 모르고. 그런데 이런 거는 진정한 인공 일반 지능 달성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런 걸 이미 300년 전에 이거 참 문제다.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이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전부 이 인문학에 나오는 청띠와 빵이 공부한 인류학에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네 사람을 거론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헤겔은 없었지만, 헤겔은 사실 뭐 모든 걸 통합한 사람이지만, 임마누엘 칸트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장자크 루소, 이 사람의 사회계약론, 이 사람은 이성과 문명을 거부하고 자연과 감성을 추구해. 그냥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걸 하면 할수록 껍데기는 좋아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피해자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도 돈 번 사람이 있지만, 주식으로 돈 번 사람도 있지만, 손해보고 절단나고 이혼당하고 망하고 깜빵 간 사람은 수도 없이 많죠. 언론에 안 나올 뿐이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자유와 집단 통치 간의, 언론과 이런 데 다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반 의지는 온라인 커뮤니티 다오, 탈중앙화 조직, 인공지능 거버넌스. 그래서 이게 음, 똑같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런데, 굉장히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으니까, 일반의 이 인간들의 인식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게 지금 비트코인으로 쫙 갔었죠. 파이코인은 이쪽으로 오질 않았죠, 아직. 우리들끼리 파이코인이 뭐 100불 간다, 1000불 간다, 3000불 간다, 뭐 저 같은 사람 3000불도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1000억 개나 되는데, 근데 1000억 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네가 확인해 봤어? 1000억 개가 앞으로 30년 후에 될지 20년 후에 될지 모르는데, 그냥 원래 그렇게 사람은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대로 정보를 받아요. 자기가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운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여. 지금 유통되는 거 83억 개밖에 안 돼. 근데 1000억 개 생각하고 있어. 미래를.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장자크 루소가. 이런 장자크 루소, 그리고 뭐 경제학 아담 스미스. 이 사람 국부론, 이것도 벌써 300년 전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지금 글로벌 공급망, 기술 기업의 조직 구조. 이게 파이가 230개국을 하고, 기술 기업의 조직 구조, 그러니까 230개국의 법이 다르고, 시스템이 다르고, 뭐 미카에 통과를 하고, 스위프트를 어떻게 하고, 파이 US 달러를 지금 만든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기술 기업의 조직 구조라는 맥락에서 시장 경제하고 자본주의 틀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세 사람은 뭐 어디서 들어봐도 다 들어본 사람인데,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메리 올스턴 크래프트라는, 이 사람은 이제 여성의 권리 옹호를 벌써 230년 전에 이제 주장한 영국 여성인데, 인공지능 분야의 성별 편향.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은 역사에 보면은 저기 전부 뭐 하느님 아버지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다음 마귀 할멈이잖아. 그다음에 콩쥐팥쥐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 콩쥐팥쥐 엄마가 문제잖아요. 신데렐라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 신데렐라 엄마가 문제잖아요. 글 쓰는 사람들이 수컷들이었구나. 글 쓰는 사람들이 수컷이었으니까 여자들은 항상 그렇게 나왔죠. 그런 거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이 돼도 기술 산업에서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이게 지금 어떤 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 뭐 요즘은 아니지만 여자들 그래도 요즘은 뭐 꼭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유리천장이 여자들한테는 많이 있다고 그랬죠. 요즘은 남자들한테 거꾸로 유리천장이 있지만, 유리천장이라는 거는 천장이 있긴 있는데 올라갈 수는 없는데 보이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인공지능에서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왜 그렇죠?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정보를 막 갖다 넣으니까. 이 IT 쪽에는 정직이라는 게 없으니까, 다수결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다수결도 거짓된 다수결이잖아요. 그게 뭐 한 30년간 판을 쳤죠. 그 전에는 힘 있는 놈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나플레이 소위 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그런 거죠. 우르르 가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역사에 보면은 뭐 이성계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아니 저기 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믿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양대군이 뭐 저기 속리산에 갔더니 나무가 임금님인 줄 알고 뭐 인사를 하더라. 그래서 정의품이라고 그랬다. 아무도 못 봤어. 아무도 확인 안 했어. 그런데 지금도 신기하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느낌이라는 건 자기 육신에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느낌이라는 거는. 감정은 자기 육신에서 생겨요. 감정은 몸에서 생기는데 느낌은 육신에서 생기지 않아요. 그냥 여러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믿게 돼, 사람은.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한 사람이 인류학이죠. 청태협방이죠. 여기서 이, 야, 그 돈 안 되는 공부하는 여자 교수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런데 그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여기서 이 캘리포니아 러닝 리서치 네이처워크에서 나온 걸 보니까 굉장히 관계가 깊다. 그래서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막 깨어나는 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1700년도 뭐 경제학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 주장이 있었다라는 거. 발전 동향도 있고 핵심 원리도 있고, 이게 현대 기술과의 연관성을 잘 보시면 되는데, 여전히 뭐 낭만주의 이 꼬부랑 글씨로 돼 있으니까
한국말로 제가 다 번역했어요. 낭만적인 거 있다라는 거죠. 그 그렇죠. 뭐 낭만주의. 여기는 이런 거는 이제 사람들의 감정, 직관, 개인적인 표현 이런 거를 소중히 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컴퓨터에 요즘 얘기하는 파이코인에서 얘기하는 사용자 중심, UI, UX 디자인, 그리고 인공지능의 윤리성 근거를 개발하는데 이런 게 들어간 낭만주의적 사고가 200년, 300년 전에 시작했던 낭만주의가 지금 이 블록체인 세상과 암호화폐 세상에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민족주의, 내셔널리즘, 이것도 뭐 야 민족주의 없애려고 저 몇십 년간 난리를 쳤잖아요. 유럽하고 미국하고 중국 뭐 저 러시아, 여기도 여전히 이런 게 있죠. 국가 정체성, 집단적 소속감,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국가 정체성과 집단적 소속감을 많이 강조하죠. 이런 거는 어디로 되냐면 국가 기술 전략. 우선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갖는다. 비트코인은 미국이 해야 된다. 이런 디지털 주권. 뭐 브릭스 국가들이 뭐 자기네들끼리 사용하는 화폐를 만든다. 이 암호화폐를 이런 게 전부 디지털 주권이라는 형태로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주의. 뭐 우리나라도 뭐 사회주의 주장하는 사람들 많지만 우리나라도 낭만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미래를 보는 여러 이게 다 있다라는 거죠. 사회주의는 사회적 평등을 주장한다라는 거, 집단적 소유를 주장한다라는 거. 그러면 이거 말만 믿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먹는 사람은 항상 2대 8의 법칙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고스란히 인공지능과 지금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고려, 기술 혜택의 공평한 분배. 이거는 파이에서 아주 암호화폐와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는 이게 공평하게 분배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핸드폰으로 한다라는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파이 현대 기술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산주의는 이런 암호화폐와 관련이 없느냐? 있죠. 공산주의는 정말 공산주의는 계급 없는 사회, 혁명이죠. 이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주장한 이제 크레딧에서 트러스트 간다. 이게 화폐를 만드는 거죠. 이런 거는 공산주의 초창기부터 있었고 지금도 여기서 이건 뭐냐면 기술혁명이 이건 자본적인 착취다. 달러 맨날 발행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 또 지들끼리 다 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적인 착취다. 이래서 2008년도에 공산주의적 사고에 근거해서 사실은 암호화폐가 나온 거죠. 처음에는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 그렇다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공산주의 잘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에서 주장했던 사상과 이게 다 소중한 거예요. 공산주의건 사회주의건 다 소중해요. 우리들 사회에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게 확산이 되면서 아나키즘, 무정부주의가 된 거죠. 이 무정부주의가 바로 다오거든요. 무정부주의가 분권화된 국가 없는 사회. 지금 파이코인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분권화된 기술 블록체인 다오로 가는 거예요. 무정부주의로 가는 거죠. 그런데 무정부주의는 이게 무정부주의로만 나가니까 지금 2만 6천 개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나와 있나? 뭐 완전히 아사리판이었잖아요. 근데 무정부주의는 족보 없는 깡패들이 설치는 세상이잖아요. 사실은 족보 없는 깡패들이 목소리 큰 놈이 그렇게 된 거죠. 이것도 우리 사회에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기술 진보, 속도 진보, 지금 이런 것을 인공지능을 싫어해도 안 되고, 블록체인을 싫어해도 안 되고, 암호화폐를 싫어해도 안 되고, 최근 몇 년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유럽도 미국도 지금 공식적으로 하나둘씩 나오잖아요. 여기가 답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기술 발전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 없이 무조건 수용할 경우에는 완전히
아사리판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파이코인이 아주 천천히 국가의 정책에 맞춰서 지금 KYC건 KYB건 무슨 생태계를 만들건 천천히 가는 거예요. 이 모든 사상이 지금 다 역사적 이 제가 이 논문 보고 와 정말 이거 여기 사람들이 깨어난 다음에 어떤 세상이 되느냐 이거를 현대 기술과 관련해서 이제 쭉 쓴 건데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제 줄여서 마침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스트레티지사가 지금 또 아니 자사주 팔아갖고 상품을 산다. 그런 사람이 회사 회장이라고 한다. 와, 완전히 글쎄요,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이 양반 참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서 이제 저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세상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 인도라 내시라. 세상은 정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깨어난 사람들 눈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블록체인이잖아요. 파이 네트워크 이게 사람, 물건 모든 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회로 지금 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깨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철학가들이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세상과 어떤 세상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어떤 미래는 어떤 상향으로 간다라는 것이 지금 인트라넷까지 밝혀졌으니까 이게 벌써 한 7,000년 전에 인도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 사회로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핵심 원리들. 사람들의 감정도 고려해야 되고 직관력, 개인적인 표현, 집단적인 소속감, 그다음에 각 국가의 정체성, 그러면서도 사회적인 평등, 그리고 소유가 집단적인 소유, 계급 없는 사회, 혁명, 분권화된 국가, 그리고 이 기술을 막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걸 찬양,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조건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코인 뭐 니네 탈중앙화 맞냐 뭐 막 그러잖아요. 무조건 탈중앙화가 좋다고 생각하는 좀 이렇게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기업가라는 사람도 자기 회사 주식을 팔아서 자기 회사 상품을 산다. 아, 글쎄요. 참 아저씨 참 한때 돈을 벌어서 유명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더 벌지도 모르지만 참 앞으로 인생이 험난하실 거예요.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게 파이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이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파이코인 플러스 몇 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저는 봅니다. 특히 이 논문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캘리포니아 러닝 리서치 네트워크에서 너무 잘 썼더라고요. 이건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이달 중에는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